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목포 수협이 80년 선창시대를 마무리하고 북항으로 이전한다는 소식과 한센인 정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937년 목포 어업조합으로 설립돼 80여 년 동안 목포 선창을 지켜온 목포수협. 오랜 세월을 보여주듯 건물 곳곳은 녹이 슬어 있습니다. 장소도 비좁아 목포수협 직원들은 물론 시민과 어민들은 업무를 보는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목포수협이 선창시대를 마감하고 북항에 새로운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목포수협은 지난 2017년 착공에 3년 만에 공사가 끝난 서남권 수산물 종합단지로 본소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현재 사무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전하면서 저희가 일단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직원들이 무지하게 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어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남권 수산물 종합지원단지는 연면적 14,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건립됐습니다. 수협 사무실뿐만 아니라 선호 위판장과 냉동공장, 유류 보급소도 들어섰습니다. 올 하반기 위판장 산지 위생안전 시스템까지 구축되면 어민들의 편리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련 시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물류 비용 절감 등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제 전국에서 많은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수협은 오는 10월까지 모든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북항 시대를 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 율천면 도성마을, 여수공항 인근 마을로 현재 120여 가구 23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안길을 따라 곳곳에 담장이 무너졌거나 성면 섞인 슬레이트 지붕이 내려앉은 집들이 많습니다. 빈집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마을에 있는 380여 동의 건축물 가운데 70% 이상이 슬레이트로 지어졌고 폐축사와 창고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국도비와 시비를 확보해 이곳 도성마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선 경관 개선 사업으로 담장 23곳을 보수하고 빈집 18채를 철거합니다. 또 슬레이트 지붕 11곳을 철거하거나 개량하고 25집은 지붕을 새로 칠합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실시한 농어촌마을 경관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도비 3억, 시비 7억 해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도성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해관까지 약 800m 담장을 보수해서 도성마을 이야기를 벽화로 담아낼 거고요. 여수시는 또 농어촌 공사와 함께 내년까지 23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공동시설 설치, 노후주택 정비와 경관시설 정비 등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소규모 하수시설과 관로를 설치하는 국고보조 사업에도 연차적으로 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을 위한 도성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청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최근 해남군이 귀농 귀촌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지나 농업 교육보다도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을 구하지 않고서는 농촌 정착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빈집을 우선 찾기도 어렵고 그 빈집이 있으면 오래된 주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크죠. 농촌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남군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 가능한 농가주택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방치된 빈집을 5년 이상 장기 임대차하는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수리비로 지원합니다.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거주 요건만 갖추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농가주택을 방치하는 소유자와 집이 필요한 청년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자체는 늘어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과 또 신규로 우리 해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포용하는 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또 교육당국과 협력해 정착을 지원하고 특히 작은 학교 주변의 빈집을 우선 청년 몫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그러나 빈집만으로는 충분한 주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아파트 형태의 청년 임대주택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평일 백주대나 수업 중이어야 할 초등학교에 느닷없이 성인 가요가 울려 퍼집니다. 운동장 한편에 설치된 부스에는 술병이 놓여 있고 학생들은 술판이 벌어진 테이블 사이를 오갑니다. 지난 17일 지역 체육대회가 열린 전남 여수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대회라지만 정작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은 없었고 정작 학생들은 해당 체육대회로 인해 오전만 진행하는 단축 수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업 중인 오전부터 시의원 후보와 도교육감, 선거운동원까지 학교를 찾아 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명함을 건넸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식 깔아놓고 밴드 준비해놓고 후보라는 사람들 와가지고 입구에서 막 인사 다니고 애들 보는 앞에서 술 먹고 춤추고 그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그게. 대회 주최 측인 지역체육회는 섬마을 특성상 행사는 평일에 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엔 관공서 직원 등 거주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우리가 여수를 출타를 많이 합니다. 휴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희들은 이때 평일로 날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했거든요. 학교 측은 인프라가 부족한 섬 지역에서 코로나19 이후 간만에 열린 지역 행사에 협조하진 않을 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지역 여건상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른 장소가 없어. 여수교육지원청은 섬마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육대회 협조와 단축 수업은 학교장의 재량이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라 섬마을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면서도 수업을 방해받지 않을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초록빛깔의 매실이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광양 지역 1,350여 헥타르 면적에서 매실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다음 달 17일까지 청매실이, 오는 7월 3일까지 남고 매실이 수확 유통됩니다. 광양 중부 농협에서는 매실의 본격적인 출하와 유통의 시작을 알리는 출하식도 열렸습니다. 현재 광양 매실의 출하 초기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5만 원, 중품 기준 4만 5천 원 수준으로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그리 크게 좋지는 않지요. 작년에 비해서 좀 한 5천 원 선은 적다고 봐야죠. 특히 올해 광양 매실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생산량도 6,800여 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냉해와 수정장애 그리고 긴 가뭄으로 인해서 10%에서 20% 정도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양시는 올해 역시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한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상기후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광양 매실. 광양의 매실 재배 농민들이 수확기를 맞고서도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화재 현장, 재난 현장 등 각종 위험 상황 최일선에 나서고 있는 소방공무원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장시간 근무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전남 소방공무원 423명은 지난 2009년 초과 근무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년 만에 전라남도가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 그런데 2019년 대법원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 가운데 휴일 수당에 해당하는 28억 원을 반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방공무원 한 명이 많게는 1,2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 소방공무원들은 이에 반발해 아침 근무교대 시간에 해당하는 39억여 원가량의 초과 수당을 지급하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과 갈등이 끝없이 반복되고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소송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화합도 쉽지 않았던 상황. 다행히 소방관 초과 근무 수당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1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초과 근무수당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전라남도는 28억 원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가지근물 반환 신청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서로 직원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또는 보이지 않는 서로가 어려운 점 그런 것들이 모든 게 해소돼 가지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서 우리 소방 발전에서 같이 이렇게 응원할 수 있고 세월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한 만큼 보상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충실히 도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같이 화합해서 소통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전라남도와의 13년간 갈등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